아이고 막 배 뜨거워서 게 덥지 않읍디가? 아, 저는 뭐 별로 덥지 않았더라. 어떤 뭐 술술 바람 불어보다는구나. 덥지 않 오늘 점심으로 냉면 먹으라니까. 덥지 않은 뜬치는 아닌데. 좋은 데서 냉면 한 그릇 먹으라는. 어디 갔다 왔디가 냉면은? 저 영천오름 옆에 냉면 잘하는 데가 그래. 저 편집부 직원들이 다 해. 아 진짜? 네, 먹었어. 예. 국장님 다시랑 갈 때랑 나도 데려가. 예. 자 어디 다녀옵디가? 네, 저는 이제 민속마을에 그 성벽이 무너졌던 해가지고 입찰 공고 갔다 가지고 공사님 때 해가지고 거기 가신 뒤에 거기 가나 이제 그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이제 보수햄 때인데 이번 주로 5번째로 햄신데 이게 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쪽에 돌 사이로 이제 훅로하거나 이제 성벽을 지서보니까 자꾸 무너졌다는 뭐 전체적으로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 건가, 다시 전체적으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보수형 때라고 또 막 이제 성벽이 막 옆으로 막 부풀러 올라가지고 이제 짜잘한 공사도 좀 보수도 힘들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제 이것도 막 우리 제주도의 큰 자산인데 이제 자원인데 좀 이제 좀 더 잘 해야 될까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뭐 듭니다. 태풍 때문에 멜라진 태풍 건가? 때문에 아니고요. 작년에 그 장마철에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때 이제 무너진 거 이제야 이제 입찰 공고해가지고 공사 이제는 햄습니다. 아 작년에 작년에 거면서? 태풍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고 사실. 아니 난 이거보다 태풍 때문에 이중 무너진 거 한 같다. 1억 8천만 원 정도의 그런 공사비가 들어가지고 공사할 건데. 공사도 큰 거구나. 예, 근데 가보나 1억 8천이 가보나 아니 뭐 규모도 크게 멜라지지 않은 생겨만은 뭐 읍성이 워낙 이제 넓으니까 넓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사실은 어떤 인건비도 비싸고 이런 공사가 아 그래가지고. 성벽은 아무나 이렇게 담 닿을 수 있는 게 아니? 예, 그래가지고. 우린 동네 가면 우리 동네 돌담들도 어른들 막 닿잖아.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도 요즘 담쟁이 하시는 분은 없어가지고 비쌀 거보다 막 인건비가. 이제는 잘 어서만이 동네도 부모님이 다 돌아오셔가지고. 일단 관광직원이 빨리 뭐 출퇴구다. 예. 또 어디 갔다 올게가? 남원읍 석파 농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서귀포 문화재 일환으로 석파 시선제를 개원하신데 이 석파라는 이름은 이제 강문신 초대 서귀포 문협 지부장님의 호라에 그래 이제 그 강문신님의 그 농원의 그 시선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 같은 거에 전시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문인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취재해 왔어. 농원이라면 뭐 밭띠. 예, 밭띠가 오히려 저거 가보니까 밭띠가니까 이제 조용하거나 아주 넓어요. 밭이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조용하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문인들끼리 얘기도 하고 좀 이제 서로 하여튼 뭐 아주 또 그 밭일 때가 철쭉이 완전 많아요. 돌아가신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문학의 산실엔도 쓰신데 서귀포 확실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 닮아가신 여러 서귀포 문인들께서. 그럼 그 야외 뭐 전시도 되고 거긴 거 맞아요? 야외 전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뭐 건물 내에 시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문인들의 시들이 그러니까 북을 시로도 써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필체로 해가지고 주변에 그 건물 내부에 전시돼 있고 서랍 같은 것도 막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이제 가구 같은 것도 해가지고 거기 막 서귀포 이제 그 문인들의 작품들도 이제 직접 해내는 모양이라 해. 그래가지고 일반인들도 강을에 볼 수도 있고 큰 거면서. 예, 일반인도 강 봐주지 마시. 이런 볼거리들도 많아지시면 좋겠다. 예. 어디 갔다 왔디가 이번에? 이번에 그 서귀포 문인협회가 세미나를 개최했네. 그 세미나가 1부랑 2부로 나누긴 했는데 1부에서는 그 박목월 시인이랑 서귀포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어요. 그냥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 어떤 인연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박목월 시인의 그 6.25 전후 그 한 1950년대 52년 그쯤에 제주도에 뇌병 사망했던 거지. 그때 뭐 쓴 글도 있을까? 예, 여기 나온 소개들이 있신 뒤에 이게 능선이랑 밤구름이라는 시는 제주도에서 쓴 거고에 귤이라는 시는 제주도에서 쓴 건 아니고요. 육지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귤 까먹다기네 그런 게 생각나기는 쓴 거라는 거지. 난 이런 글을 읽으면 제목 안에 보면 한국 현대시의 뿔이 막 나왔더라고. 네.
어려워. 네, 아무래도. 쉽게 설명해줬어. 그냥 어떤 업비가 가나? 네, 가난예,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 이런 시인들 많이 배운 게, 또 박목월 같은 경우에는 청목파된 핵이네, 뭐,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영애 세 명이 청목파된 해막, 그 당시에는 뭐, 막, 저항적인 시를 쓴 분들이 아니라 약간 서정적인 감성으로 시를 쓴 분들만 배우고 해. 학교에서 뭐, 박목월이 제주도에 살았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어신하니 여기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좀 신선했어요. 네, 그 세미나에서의 그 처음에 원래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해 박목월 신 아드님이 계셔요. 원래 내려오기로 하신 뒤 그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만 하기는 그 박목월 시인이 서귀포 기행이라는 그 기행문을 쓰면서 담겨있던 내용들을 소개한 게 능선이랑 굴, 방구름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또 한기팔 시인이 얘기를 하신데 이분은 그 박목월 시인이랑 있었던 이야기를 좀 많이 얘기해. 그 중에서도 그 5.16도도 그때 뭐 비포장이었던 거 닮은 말씀이에요. 그거 밤에 막 제주시에서 버스 탕 넘어온 다음에 밤낚시 갔던 얘기를 해주는 뒤에 그게 배경이 된 방구름이라는 시를 썼던 거죠. 국장님 어디 갔다 옵디가? 일단 뭐 저번에도 고라신 뒤에 이거 두 번째 그 썼다 이게 저 대포동 카페에 요 얘기 되나 기사로는 세 번째, 기획으로는 두 번째, 이번에 두 번째. 예. 어떤 내용일까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에는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그 조명 때문에 어업인들이 이제 밤에 위험한 거하고 또 하나 이제 해녀당 못 가는 해녀들 얘기하신 뒤에 이번엔 저 그 카페 주변에 이 소낭들 막 하나신 뒤 이게 막 불법으로 이렇게 끼차빗대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걷는 거라에 시에다가 이제 진정을 내신 뒤 시는 조사해 보니까 증거를 찾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다. 변신 여덟 증거 찾아줘 맞지? 그냥 이 증거는 원래 기자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까 그냥 우리가 기자가 이걸 해야 되니까 나가 간에 8월 초순에 간에 이제 작업복 입은 간에 거기를 다 뒤졌어요. 이게 뒤져보니까 사진에 못 봐 이거 소랑 이거 극댕이들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4장 중에 3장 사진은 나가 찍은 거라 주민들이 이제 하도 이 시에서 얘기를 안 들어주나니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제 나가 혼장을 누렸습니다. 미난 소랑 기차정 느껴본 것들이 이제 막 주변에 그 카페 주변에 둥그는데 이거를 시청 직원들이 좀 봐시면 좋겠고 요 사진 한 장 왼쪽 제일 위에 거는 마을 주민이 이 공사 도중에 그 업체에서 이제 나무 잘라거나 대명이 나올 때는 거 자기가 현장 확인했던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주어도 시는 지금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요걸 우리가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취지라서 아마 주민들이 이제 감사원에다가 이제 감사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검찰에다가 이제 고발하거나 해서 요것은 이제 그렇게 아마 진위가 결정될 거 담아놨습니다. 근데 시에서 안에 동네 일일이 다 돌아보진 못해주면은 큰 낭돌 닮은데 어서주신지 몰라 말씀. 캐나니에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 그게 주민들은 듬성듬성 소나무가 이게 빽빽하게 이상한 게 어서졌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우리는 위성 사진을 옛날 거 지금 거 비교해도 도대체가 달라진 걸 못 찾겠 하고 하니까 여기서 주민들한테 경을 끄면 차라리 검찰에 고발로서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그래 밝힐 거 아니까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아이고 고발 안 해도 고발 안 하면 잘 되는 방향으로 되시면 좋구다만 정 안 되면 개매. 다른 건 뭐 어수가?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지난번에 이제 그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원희룡 지사가 이제 이 사람 부지사로 이렇게 내정했는데 인사청문회 하지 않았어가에 도의회에서 이제 8월 28일 날 인사청문회 했습니다. 저도 그 인사청문회를 그 현장에서 보진 못하고 도의회 이제 방송으로 해서 저녁에 집에서 인사청문 과정을 이제 봤었다. 봐신 뒤 핵심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농지법 위반이 제일 큰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 농지법에는 여러 가지 농지에 대한 이제 규정들이 있신 뒤에 농지를 그 농업 생산에 사용할 것,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 이런 게 농지법에 그냥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구입하면은, 이제 구입하게 되면 구입하기 전에 농지 취득 자격을 득해서 제출할 것, 또 농지를 구입한 다음에 2년 동안은 스스로 작용할 것, 이런 것들이 다 농지법에 나와 있는데 이 고영권 부지사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이 농지를
이제 부인 이름으로도 사고 또 친구들하고 공동 명의로도 사고 그랬는데 이 경작을 안 하는 거라 예. 경작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농지는 이제 2년 안에는 아까 골았지만은 이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임대계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공익형 직불금을 또 받아 쓰고 해가지고 예. 이거를 그 부지사도 청문 과정에서 다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니까 나는 저 원희룡 지사가 이 사람을 그 임명을 안 하고 다니신디 나 법을 위반했다 하신디 임명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단체에서의 이 사퇴헌에는 이제 성명도 내고 또 정의당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거보다. 이게 우리 저 조례에 보면요, 이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부지사 중에서 행정부지사가 있고 정무부지사가 있게. 그러면 이 정무부지사는 이 행정의 모든 걸 관여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게 1차 산업제 어민하고 농민들 관련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게 관여를 하고 또 이게 여론 수렴 이런 것들을 또 민원들 이렇게 수렴하고 이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가 어신 경우에 대신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가장 주민들을 가까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이게 정무부지사라.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는 공무원들을 좀 기강을 잡고 하는 거라면 이 정무부지사는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 의견 듣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농지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직불금 그 법을 위반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농민회에서도 이제 사퇴하라. 또 정의당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나는 이제 이 기회에 이 정무부지사가 잘 결단을 해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요 이거 아주 앞으로 이 도정 주민들한테 이게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원래는 임명 관련해서 되게 잡음이 많다. 이번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맞습니다. 것도 그렇고 예. 근데 나 이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더라고. 아까 그냥 자경을 2년 동안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임대를 해줘가지고 직불금을 받았다 하는데 직불금을 받았다는 거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약서를 안 삭제하는데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경우는 공동 명의로 구입해 보니까 본인은 안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 공동 명의로 구입한 이제 다른 사람이 누가 써줬거나 했겠지만 그거는 이제 더 막 고발했으니까 조사를 해봐야 나올 거죠. 현장에서도 이거 관리 좀 잘 해야겠다. 잘해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대상이 안 돼. 아까 골랐지만 2년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를 이게 공익형 직불금을 이제 지출을 하게 된 거죠. 알았어. 그 요새 이제 우리 서귀포 주민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밀감 아닐까 그래서 밀감 수확량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늘어날 거래 하는데도 육지의 과일들이 이제 태풍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과일 관리만 잘하면 좀 가을값 좋지 않을 건가 하는 약간 희망 섞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인터넷 기사 보니까 서귀포 신문에 그 당도가 또 떨어질 거 싱거울 전망이라나 막 나온 거 봤는데. 걔나 지금 꽂이는 좀 싱거운데 이제 9월달에 배시 관항 10월까지 나면은 또 좋을 거 아니. 이게 지금 그렇다는 거고. 걔나 하여튼 우리 희망을 가져거나 추석 좀 잘 보게 마시. 추석이 걱정이다. 추석 준비 잘해야 될 건데.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구다.